아르헨티나는 그럼 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메시, 마라도나 네. 이 둘만 알면 아르헨티나 다 안 건가요? 그 제일 정도 유명한 사람인가? 그 정도만 알아도 네. 많이 아신 거고. 네.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는 좀 된 선수인데, 좀 약간 연식이 된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아시는 건데,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규정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 거죠. 그럼 마라도나, 메시 외에 누구죠? 그분은 순위권에 유명하지만 순위권에 안 들어가고요. 이 세 분을 모르고서는 아르헨티나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행하는 게 좀 여행의 의미가 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아르헨티나의 상징이다, 또 아르헨티나의 어떤 기념품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분들입니다. 누굽니까? 이 세 분은 이제 체 게바라, 그리고 에바 페론,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이런 뭐 분들인데요. 체 게바라는 뭐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네, 책에서 보라 그래가지고 책에서 봤습니다. 예, 네. 체 게바라. 네, 제대로는 못 봤어요. 네. 그 멋지게 모자 쓰고 딱 옆을 보고 있는 그 모습만 봤는데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저기 그 수많은 티셔츠의 그 이렇게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정말 그 지식인의 한때는 정말 그 지식인의 어떤 그 핫 아이템이었죠. 그래서 그 체 게바라 평전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고 그랬는데 저도 읽었습니다. 체 게바라 평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체 게바라 얼굴이 어디 뭐 이 동남아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못 보셨습니까? 저 근데 중학교 때 이태원 놀러 가고 이럴 때 네. 힙합에 빠져 있었거든요. 힙합 목걸이 안에 있었습니다. 목걸이 안에 있었나요? 네. 이게 기억이 방콕 나네요. 야시장에 가면 네. 그 티셔츠 파는 가게에 가면 많아요? 이 그 체게바라가 새겨진, 저도 하나 샀습니다. 하나 사서 입지는 않는데 그거 사서 네. 그 야시장에서 그거 팔고 있는데, 네. 뭐 전 세계의 어떤 혁명의 아이콘, 어떤 뭐 게릴라전의 아이콘, 이런 것이 된 거죠. 혁명가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은 정말 혁명가고요. 젊은 그 혁명가가 많습니다. 근데 본명은 좀 길어요. 이 남미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딸고 무슨 어머니의 성을 딸고 또 이혼해서 또 새로운 아버지의 성을 딸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저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걸 지금 공부를 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데, 어쨌든 본명이 에르네스토 게바라 델라 세르나, 굉장히 길죠. 길다. 에르네스토 게바라 델라 세르나라는 그런 게 본명인데, 나중에 이제 체 게바라로 줄인 거죠. 어떻게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나요? 뭐 잘 살지는 않고요. 이분이 그 중산층의 아들이었고, 또 어렸을 때는 천식으로 뭐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몸이 그 이렇게 아팠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이 좀 공부를 잘했나 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의과대학교를 그 입학을 하고, 물론 졸업을 했겠죠. 졸업을 해서 1953년도에 그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의사였는데 그 의사를 이제 버리고 혁명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학창 시절에 친구와 함께 그 오토바이를 모터사이클을 렌트를 해서 그 중남미를 이렇게 우리도 왜 대학생들이 이렇게 뭐 무전 여행도 하고 뭐 자전거 여행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일로 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하고 중남미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를 한 것이죠. 아니, 왜 우리 이 중남미는 자원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그 돈만 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게바라는 그것을 착취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왜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착취를, 이렇게 종속 경제를 만드느냐, 남미를 미국 경제에 왜 종속시키느냐, 뭐 경제학 용어입니다. 종속 경제죠. 종속 경제론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속 경제를 착취당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나는 의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의 삶을 과감히 버리고 그 정말 이 개혁, 혁명을 쫓는 그런 혁명가가 된 것이죠. 야, 이게 참 의사면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의사가 어느 정도의 지위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탄탄대로였을 것 같은데 그걸 또 포기를 한 거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어느 나라에 가도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상류층이죠. 그런가요? 상류층인데 뭐 의사의 삶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렇게 버린 사람들, 이렇게 버리고 나와서 약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지만 그들은 그게 행복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들한테 오히려 더 그 하나의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체게바라의 혁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 1959년도에 그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피델 카스트로라는 분이 쿠바 혁명을 그래서 이때 그 미국과 소련이 쿠바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핵전쟁 단판을 벌일 정도로 막 그런 것을 막 계획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케네디 정부 때 정말 이 쿠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피델 카스트로가 이 쿠바 혁명을 성공을 시키는데 이 쿠바 혁명을 성공을 시키는데 혁혁한 공로, 혁혁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체 게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가 여기서 그 성공한 혁명가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게바라는 지금도 살아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은 뭐 당연히 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쿠바 혁명을 성공을 시키고 아프리카의 콩고에 가서도 이런 게릴라 작전을 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웃 나라죠. 바로 윗나라인데 그 볼리비아에 가서도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어떤 혁명을 꿈꾸었는데 네. 1967년도에 그 볼리비아 정부군한테 이렇게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분이 사살됐습니다. 아이고 몇 세 때?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39이니까 굉장히 젊을 때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39살에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사살 당했는데 그래서 남미에서 그 볼리비아를 좀 미워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 볼리비아가 먼 나라니까 중립적인 나라인데 남미에서는 왜 볼리비아 당신들은 이 위대한 혁명가를 잡아서 사살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리비아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런 이웃 국가들도 사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남미의 영웅으로 좀 생각이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남미의 영웅이고요. 네. 이 체게바라를 정말 순수한 왜곡된 게 아니라 순수한 공산주의 이념을 쫓은 정말 순수한 혁명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체게바라라고 하는데 체게바라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체게바라입니다. 네, 체게바라가 아니라 체게바라인데 이 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왜 어이 친구 어이 뭐 이렇게 부르는 이런 호칭어인가요? 감탄사인가요? 이렇게 그런 겁니다. 어이 친구, 헤이 버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데 친근감의 의미로 요 게바라는 원래 이름이었고요. 게바라는 중간 이름이었는데 그게 체예요? 체입니다. 체를 이렇게 딱 붙인 것이죠. 아는 사람 중에 체씨 많은데. 어이. 네, 그 체씨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아르헨티나 사람이었구나. 저는 아르헨티나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남미 사람이겠구나는 싶었는데. 네. 그러면 남미 전체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등장한 그분의 이렇게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아르헨티나에서 사오면 뭐 더 좋은데 근데 결국은 까보면 다 또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렇게 또 까보면 또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그것을 하나 이렇게 살려고 했다가 라벨을 딱 까보니까 또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뭐 굳이 이 방콕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게 사오지는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으니까요. 뭐 예쁜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체게바라에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에바 페론이라는 분이에요. 후안 도밍고 페론이 아까 말씀드린 페론 대령인데요. 후안 도밍고 페론의 대통령. 그분의 부인인데 이 에바 페론이라는 말보다도 에비타 영화로도 나왔죠.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어머니이면서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어떤 성녀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입니다. 영부인인데 되게 활동을 많이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영웅이 된 거다. 더 오래 사셨으면은 영웅이 안 됐다. 뭐 굉장히 설이 분분한데 어쨌든
33살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부군인 남편인 그 페론 대통령과 더불어서 엄청난 그 이렇게 이 복지 정책이 되겠죠. 나쁘게 말하면 그 퍼퓰리즘이 되겠고 퍼퓰리즘 그 정치를 이렇게 한 그 장본인인 것이죠. 그러면 에바 페론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에비타는 굉장히 불행한 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불행한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1919년도에 그 헤네랄 비아몬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어요. 그 헤네랄 비아몬테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죠. 사생아로 태어나서 계속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1935년 그래 16살이 되던 해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렇게 상경을 합니다. 네. 상경을 해서 약 4년 동안 그 극단에서 그 이렇게 단역 배우 또 이렇게 성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우라고 하니까 제이지도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또 성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간간히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분이 그 성우로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역 배우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뭐 풍요롭게 살지는 그렇죠. 못했겠죠. 근데 이분한테도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이분한테도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건데 1944년도에 그 산후안주라고 있어요. 산후안주라고 하는 주입니다. 주인데 이게 이제 그 칠레 쪽에 가깝습니다. 칠레가 안데스 산맥 쪽인데요. 네. 산후안주에서 그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났는데 이분이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원봉사 그 피해자 돕기 행사에 갔어요. 갔는데 여기에서 그 후안 페론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여기서 안 만났으면 이렇게 유명하게 되지는 못했는데 착한 일을 하러 다니면 사랑을 또 얻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후안 대령을 만나서 이분이 이제 1945년도에 후안 대령과 역사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네. 또 그 바로 다음 해 1946년도에 그 후안 페론 대령은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죠. 그리고 후안 페론 대령은 1943년도에 구테타군에 가담을 해서 노동장관을 지내고 부통령을 지내다가 그리고 나서 에비타를 만나서 에비타랑 결혼을 했고요. 에비타의 어떤 헌신적인 그 조력을 통해서 그 대중성을 확보를 하게 된 것이겠죠. 1946년도에 대통령이 된 거니까 서로 도와주는 어떤 쌍무적인 관계가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도왔길래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타는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에바 페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에바 페론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무상급식이겠죠.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밥도 주고 또 아파트를 지어서 무상 아파트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입장에서는 뭐 막 공짜 집을 주고 공짜로 음식을 주니까 뭐 좋아하지 않을래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에바 페론이 어떤 마을에 딱 갔는데 그 마을이 너무 이렇게 위생도 안 좋고 화장실도 뭐 100명당 1명밖에 없고 이런 걸 보면 마을 입주민들을 다 불러서 잠깐 저 뒷마을로 가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마을을 다 그냥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여긴 사람 살 데가 아니다. 그래서 불질러가지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 대신에 옆마을에 갔던 그 약간 피신은 갔던 그 에바 페론의 말을 듣고 옆마을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이 사람들한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 이렇게 막 지어진 그 아파트에 입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막 가난한 깡촌에서 살던 사람이 깡촌에서 비위생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영부인급의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 이 마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집을 졌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라고 했으니까 뭐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좋고 인기 좋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우상이 됐는데 그 195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건강에 그 굉장히 이렇게 그 뭐 폐 쪽이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장기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1952년도에 이제 그 정확히 말하면 1952년 7월 26일에 그 죽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이 그 페론 대령과 그 페론 대통령이죠. 페론 대통령하고 에비타의 나이 차이가 그 24살입니다.
24살. 또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예, 24살이니까 뭐 페론 대령은 뭐 띠띠동갑인 젊은 영부인을 네. 갑자기 제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예, 그 띠띠동갑인 영부인과 이렇게 뭐 산 거니까 뭐 그분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 네,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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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는 그러면은 네. 대통령은 어떻게? 네, 그래서 약 9년 동안 그런 그 포퓰리즘 정책을 펴다가 네. 1955년도에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제 그 페론 내각은 그 실각을 했죠. 네. 실각을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실각을 하는 와중에서 네. 그 이제 그 에비타의 시체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왜 누가 그랬지? 네, 그러니까 왜요? 에비타의 시체를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네? 1972년도에 그 에비타의 시신이 그 이탈리아에 뜬금없는 이탈리아에 묻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상이 뭐 발칵 뒤집어진 거죠. 왜 그러지? 누군가가 네. 이제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 이탈리아에다 매장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요 페론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망명 중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찾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그 후에는 그러면은 별일 없었죠? 네, 근데 별일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레콜레타 묘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레콜레타 묘지는 묘지 자체가 관광지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레콜레타 묘지로 이장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도난을 당했어요. 도난을 당했다가 우여곡절 이렇게 우여곡절이 막 있다가 결국은 그 두아르테라고 하는 명문가가 있는데요. 두아르테 집안의 묘지에 이제 합장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유 살아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뭐 시신 자체도 뭐 이탈리아로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뭐 훔침을 당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명한 거죠 또.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인물도 궁금합니다. 네. 누가 이만큼 또 유명하죠? 이분을 모르면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간첩인가요? 뭐 간첩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그 탱고의 황제,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를 땅고라고 합니다. 네. 탱고의 황제 카를로스 가르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급이죠?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가르델?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탱고의 황제 이분은 글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미자 씨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필 씨 정도라고 국민 가수구나.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는데 너 조용필 아니 그랬는데 나 모른다. 뭐 이러면은 좀 약간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딴거 하면은 카를로스 가르델.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BTS. 네. 저희 아버지도 맨날 영상 사이트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BTS만 보세요.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렀고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시죠. 아시나요? 네, 이분은 그 카를로스 가르델 이분은 그 원래는 그 프랑스 태생입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태생인데 그 6살 때 이분이 6살 때가 1893년인데요. 1893년 3월에 그 증기선을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민을 온 것이죠. 1893년에. 예, 그 옛날이죠. 이렇게 내려서 원래는 부모가 너는 그냥 인쇄학교에 들어가라. 인쇄학교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식자공이 되라. 식자공이 뭔지는 아시나요? 그 신문을 조판하는 사람. 신문에 이렇게 알파벳을 조판을 해가지고 그 신문을 나오게끔 하는 그 사람들이 식자공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식자공이 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책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고 하니까 넌 식자공이 되라. 그래서 그 인쇄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 이 식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식자공이 되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는 안 하고 합창반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 노래를 하는데 잘한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너 이렇게 잘하니 프랑스에서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그래 하다가 계속 이 노래를 부르게 됐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커가다가 나중에는 그 탱고의 황제가 된 것이죠. 야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지루하거든요. 네. 노래 흥얼거리다가 이렇게 찾았네. 네.
아니 참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게 미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바리톤이거든요. 바리톤인데 네. 그 이 사람의 그 아, 바리톤, 이 테너가 그런 아니고 느낌이구나. 바리톤, 약간 국수입니다. 네. 바리톤 음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 뭐 이분이 뭐 기라성 같은 뭐 여기 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기라성 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찾아보고 있을게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기 1935년도에 그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콜롬비아에 가서 그 콜롬비아 그 순회 공연을 갔다가 그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유명하신 분들은 뭐 희한하네. 에비타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뭐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지금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바로 나오네요. 네, 바로 나옵니까? 전 세계의 영상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바로 나옵니까? 잠시만요. 이거 네. 틀어봐야지. 조금 뭐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들리시나? 네. 아. 이 멜로디 아시죠? 이러면 이 목소리. 그렇습니다. 멋지네. 네, 그 목소리 참 좋죠. 바로 이분입니다. 네. 예, 바로 이분입니다. 가르델. 네, 가르델. 그래서 그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는요, 그냥 뭐 그는 가르델이다. 이 스페인 말로 엘레스 가르델. 네. 이걸 번역하면 이제 그는 가르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냥 너는 최고다. 엘레스 가르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최고다. 그는 가르델이다. 이런 이런 말이 하나의 고유 명사가 아니고 고유 문장이 된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성이 경기도 안성인 건 아시죠? 아니요, 몰랐어요. 그게 경기도 안성입니다. 오. 그러니까 서울 그 뭐야 안성 맞춤이 서울 맞춤도 아니고 광주 맞춤도 아니고 부산 맞춤도 아니고 안성에서 나오는 그 제품 도자기가 워낙 좋아서 혹시 라면? 그거는 뭐 안성 면이고요. 예, 그 특정 회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 안성 맞춤이라는 뭐 그런 겁니다. 안성 맞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성 맞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게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안성인 겁니다. 그냥 그것과 마찬가지로 엘레스 가르델, 그는 가르델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최고다. 너는 자랑스럽겠다. 예, 너는 최고다 이런 말이죠. 뭐 어떤 나라에 가도 뭐 이런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저도 한번 나중에 학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해 보고 싶어요. 하나의 뭐 논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는 가르델이다, 너는 최고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안성맞춤.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시는 거 보니까 브라이언은 정말 가르델입니다. 가르델이에요. 가르델 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가르델 정 가르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얘도 저도. 바꿀까요 그렇게? 자, 그럼 다음으로 뭐 설명해 주실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고라고 합시다. 여기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땅고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땅고를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여행을 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행을 하는데 그렇죠, 유명한 거니까. 땅고를 모르고 가면은 이 좀 어렵습니다. 그 축구와 더불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탱고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탱고가 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주로서의 탱고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로서의 탱고도 있고요. 그리고 춤으로서의 탱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고는 춤 이런 게 아니라 탱고는 연주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래서 노래로서의 탱고를 이 그 탱고 깐시온이라고 합니다. 탱고 깐시온을 그 노래로서의 탱고 바로 가르델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노래로서의 탱고, 춤으로서의 탱고, 그죠? 연주로서의 탱고 이것이 24시간 내내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탱고하면 춤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춤이 아니구나 그냥 그렇습니다. 노래랑 같이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연주와 음악과 춤이 혼합된 그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구슬프고 이게 막 현란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구슬프면서 애절한 어떤 뭐 그런 음악이고요. 그 뭐 잠시 후에 제가 그 어떤 다른 지역을 설명을 하면서 이 왜 이게 애절한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탱고는 굉장히 애절한 그런 뭐 장르입니다. 이거 약간 서민들의 노래였나요? 어떻게 보면 되죠? 어떤 사람들이 즐기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을 드리죠. 탱고는 그 라보카 우리가 줄여서 보카지구라고 하는데 이 보카지구에서
이제 그 여기 이미 가난한 이민자들이 뭐 막 이민으로 왔으니까 뭐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돈을 못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 이제 라보카 복가지구인데 이 복가지구에서 이렇게 그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뭐 비싼 레스토랑은 못 가고 이 싸구려 이 선술집에서 진짜 뭐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은 이태리를 그리면서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를 뭐 그리면서 뭐 심지어 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을 그리면서 이렇게 막 목노와 노래를 부르던 겁니다. 노래를 막 뭐 흥얼거리고 또 온몸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집의 아가씨하고도 추고 심지어는 거리의 여자하고도 막 추고 이러다가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이죠. 정형화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땅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춤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아, 생각해 보면 각 나라마다 그 노래나 춤 같은 게 네. 애환, 네. 서민들의 뭐 아픔 이런 게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공감이 되고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예. 예컨대 그 스페인의 플라멩고는 그 유랑 민족인 집시의 한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쿠바의 살사 같은 것은 그 노예의 춤입니다. 다리가 쇠사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쇠사슬 묶여진 반경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예. 뭐 노예의 춤이기도 하고 노동자의 춤이기도 하고 집시의 춤이기도 하고 어떤 뭐 이런 각 나라마다 그 서민의 애환이 담긴 그런 장르가 있는 것이죠. 땅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민자 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춤입니다. 그런 예술입니다. 아까 플라멩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다른 건가? 그 예전에 김태희 씨가 네. 스페인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그 휴대폰 네. 광고였는데 네. 입에다가 꽃 물고 이렇게 까만색 옷 입고 춤추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거는 플라멩고입니다. 앞으로 그게 플라멩고예요? 예, 그게 플라멩고. 탱고는 다른 거구나. 예, 탱고가 다른 겁니다. 그건 플라멩고입니다. 그러면 네. 그럼 약간 스페인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탱고도 근데. 그렇습니다. 그 약간 아프리카적인 요소도 있고요. 네. 그 스페인적 요소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서로 녹아난 것이고. 아프리카 요소도 있구나. 예,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정열과 어떤 그 스페인 사람들의 열정이 이렇게 버무려진 음악이다. 저는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열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같은 듯 다른 듯한데 정열이랑 열정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정열이나 열정이나 뭐 거꾸로 하면 열정 또 거꾸로 하면 정열인데 지금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방송하는 내내 달라요 이게? 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제가 팟캐스트 말미에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열정과 저는 정열을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열정과 정열이 이렇게 버무려진 그런 음악이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분들과 약간 밀당을 하시네요. 네.